자, 오늘 짧게나마 시승기를 찍은 뒤에 차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차량은 포드 머스탱 5.0 차량이고요. 안양 평촌 지점에서 시승차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드, 링컨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고, 리스 장기 렌트는 제이리스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가 와가지고 땅바닥이 살짝 젖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엄청난 과속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기 사운드가 즐겁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 살짝 밟아볼게요. 풀악셀을 밟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RPM은 약 3000에서 4000까지도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100% 이 차량은 확실한 스포츠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유턴을 한번 해볼게요. 유턴을 하면서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무서워. 못 밟겠어.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이고 트랙 매뉴얼은 안되고 일단은 보통 모드로 다시 한번 달려보는데, 잠깐이나마 제가 영상을 찍으러 가는 길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놔봤는데요, 말이 안 나와요. 일단 사람을 2번 죽이는 게 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2번 느낀 게 뭐냐, 첫 번째 배기음으로 일단 운전자까지 쫄게 만든다. 두 번째, 풀악셀을 밟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는데 차는 계속 나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가 미쳤어요. 그냥 진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간다?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이 차는 조심히 타야겠다. 조심히 타고 안전하게 타야겠다.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한 살인적인 자동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잠시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무섭습니다. 상당히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 조심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량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억소리 나는 차량, 매번 리뷰를 억소리 나는 차량으로 많이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스펙만큼은 억소리 나는 차량으로 한번 오늘 섭외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포드 머스탱인데요, 2.3 아니죠, 5.0 머스탱 쿠페를 한번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머스탱은 아무래도 화이트보다는 블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야생마가 블랙 계열이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고,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이렇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포드 머스탱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컬러로 채택이 되는 컬러 자체는 블랙 컬러고, 시트는 레드 투톤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엔진과 성능을 따졌을 때에는 사실 거의 억소리 나는 차량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상당히 혜자스러운 만큼 차량 가격은 6,560만 원으로서 약 2.3 에코부스터 차량과는 조금 가격 차이를 두고 있긴 합니다. 1000만 원 중반 정도의 금액 차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는 한데요, 그만큼 4기통 아닙니다. 6기통 아닙니다. 8기통 차량으로서 엄청난 퍼포먼스와 힘, 아까 처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미친 듯한 배기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분명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는 머플러 튜닝이나 배기 튜닝을 하지 않은 그런 순정, 그 상태의 배기음을 들으셨는데, 와, 주차장에서 들으는데 귀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그 정도의 배기 퍼포먼스는 끝내준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46마력에 54.1토크라는 미친 듯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량인데요, 미국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차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같은 8기통 차량 중에서는 조금 엑셀 밟는 감이 늦다. 미국 차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범퍼나 이런 부자재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미국 차는 좀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5.0 이 차량 같은 경우에 6천만 원대로 즐길 수 있는 머슬카, 그리고 머슬카 중에서도 대표적인 쿠페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차근차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3 에코부스터와 5.0 외관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2.3 같은 경우에는 에코부스터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T 퍼포먼스 패키지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2.3과 5.0의 그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5.0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퍼를 보시면은 메쉬 그릴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한 발 앞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단 범퍼 프론트 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묵직한 디자인을 추가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야성미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직함을 하단 프론트 립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엄청 멋있다, 엄청 세련됐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통 머슬카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냈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가깝고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빔 헤드라이트라던가 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옵션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차량은 심장, 엔진부의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5.0 달리기 위한 차량으로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에어덕트 같은 경우에는 본넷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엔진열을 조금 더 탁월하게 빠르게 순환시켜서 시킬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자체가 사실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따 측면으로 가보시면 알 텐데요. 이 본넷 사이즈가 굉장히 깁니다. 운전을 하실 때 본넷 길이를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한 필요성은 분명하게 느껴지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가 진짜 입체적으로 독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는 머슬카 그리고 미친 듯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측면부로 한번 이동을 해가지고 본넷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년식의 차량으로서 지금 나오는 디자인, 뭐 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변형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넷의 길이를 보시면은 영상에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본넷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운전을 할 때도 상당히 차 자체가 길다, 왜 이렇게 길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장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또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가 상당히 좁기 때문인데요.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790mm로서 일반 중형 세단 정도의 길이를 범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에 본넷이 길기 때문에 쿠페 뒤에 사람이 탈 수는 있지만 상당히 불편하다, 거의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량 19년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로 나오는데요. Y 스포크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차량과는 아무래도 휠 디자인은 변형이 있다 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근데 진짜 이 차량은 휠 사이즈 뭐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배기음 하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 근데 6천만 원대의 차량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옵션은 많이 빠진다, 많은 옵션들을 바라시면 안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는 심장 하나로 타는 거다. 그리고 포드 머스탱 5.0답게 나 5.0이야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약간 제가 바라는 디자인 같네요.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액세스가 안 되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액세스 키를 가진 상태에서 손을 넣으면 문이 열리고 센서를 누르게 되면 문이 잠기는 그러한 옵션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사실 6천만 원 뭐 중반 정도의 차량 치고는 옵션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후면부로 한번 가볼 텐데요. 후면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일단 비상등을 한번 이렇게 켜봤는데요.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뒤에 따로 방향 지시등이 없습니다. 요 하나로 게임이 끝나는 건데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방향 지시등을 좌측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따로 주광등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세 개의 테일 램프에서 약간 턴 시그널 효과를 주는 듯한 그러한 방향 지시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탱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운전하는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이쁘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게 이러한 감각적인 테일 램프를 넣어줘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답게 일반적인 스포일러보다는 이거 거의 윙입니다. 윙. 와,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스포일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도에서는 많이 볼 수 없고 서킷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스포일러를 장착을 해줌으로써 이 차량은 확실히 고성능 차량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다시 한번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단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짝퉁발이가 아니고 완전 진퉁발인데 개발이 머플러가 하나 둘 셋 네 발이 나와 있는 쿼드 머플러 방식으로 되어 있고,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GT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카 디퓨저를 사용을 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섞여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버튼은 여기서 딱 누르고 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연히 수동입니다. 수동 트렁크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트렁크 규격 같은데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트렁크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작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규격 그렇게 작지만은 않다. 좌측을 보시게 되면 운전자 쪽에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망이나 이런 건 없지만 조금 더 넓은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은 우퍼가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운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귀의 즐거움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두운 관계로
제가 일단은 잠시 찍다가 셀프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년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22년식 5.0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뱅앤 올룹슨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귀에 대한 한층 더욱더 즐거움을 선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은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어 쪽을 보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는 이렇게 당연하게 3개 누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2개만 열리는 쿠페 형식이다 보니까 도어 여는 버튼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이 있는데 허접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까야 돼. 이거는 그 이유는 알루미늄 재질로 들어가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재질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겠죠. 그리고 레드 투톤 시트이다 보니까 레드와 블랙 이런 조합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머스탱 보전적인 핸들인데 핸들 리모컨의 버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아서 옵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내비나 통화 버튼, 그리고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고전적인 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년식임에도 불구하고 계기판은 LCD 계기판이 들어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되게 신기한데요, 오일 게이지와 가변 게이지 요게 2개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안타까운 것들은 터치 조작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차량 가격이 저렴해서 라기보다는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9년식이다 보니까 요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거는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리시면 작동이 안 되고요, 올리셔야 되는데요, 비상등,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꺼짐 다시 누르시면 켜지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데요, 이 버튼이 요게 핸들을 조작을 하는 버튼인데 한번 누르면은 일반 스티어링, 스포츠 스티어링, 그리고 컴포트 스티어링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스포츠로 하게 되니까 핸들이 굉장히 묵직해지는 거를 아까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모드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통 모드로 조작이 되어 있고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트랙, 드래그, 눈길, 빗길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보통으로만 놓고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되게 퍼포먼스나 배기 사운드 시스템은 굉장히 끝내줬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트림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 알루미늄 스타일 같은 그러한 트림을 이렇게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헤드라이트를 조정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 뒤를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있는데 패들 시프트는 조금 작다, 그래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기존의 아우디 SQ5나 그런 핸들과 비슷한데요, 이런 식으로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런 기어봉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는 안타깝게도 안 들어가 있는 후방 카메라만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에 이게 빠지면 섭하죠. 파킹 브레이크인데 전자식이 아닌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수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좁지도 넓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규격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뒷좌석 사실 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지는 않고, 안타깝게도 조금 이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다, 좁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딱 앉아 있는데 운전석에서 딱 보는 길이 자체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본넷이 굉장히 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 머스탱 옵션은 솔직히 조금 딸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차량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드 머스탱 5.0 쿠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차가 솔직히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차는 엔진 하나로 끝난다, 이게 정답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승차 지원해주신 안양 평촌 전시장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포드 머스탱 뿐만 아니라 리스 장기 렌트 문의를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선배적 많은 회사, 그리고 프로모션 좋은 회사, 그리고 리스 장기 렌트 잘하는 회사 저희 제이리스에서 진행하시면은 깔끔한 후기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